정부가 이 배드민턴 협회의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 깜짝 놀랄만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회장이 억대 후원용품을 유용했을 의혹을 문체부가 조사 결과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요구했었던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게 바꾸겠다라는 제도 개선도 시사했습니다. 일단 문체부의 발표 들어보시죠. 후원사 후원금의 국가대표 선수단 배분도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배드민턴 협회가 받은 후원사 후원금의 20%, 약 72만 불을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배분했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2021년 6월 이 배분금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입니다. 1억 4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받는 서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임의로 배부되거나 보조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 이게 좀 깜짝 놀랄 만한 발표였는데 사실은 이 문체부와 또 배드민턴 협회 등등의 이제 스포츠 협회와 관련된 이 주무 상임위에 계신 박수현 의원님. 예. 주무 상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체위 소속입니다. 문체위 소속이시고 돌직구쇼 출신 박정하 의원도 문체위 소속이시고 여당의 간사죠. 예. 저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돌직구쇼 출신 전재수 의원이 문체위 위원장이시죠. 네. 그리고 박수현 의원께서 또 맹활약 하고 계신데 깜짝 놀랐어요. 문체부 조사를 들어보니까 배드민턴 협회 내에서 뭔가 선수에 대해서 좀 구태의연한 어떤 선수 관리나 아니면 개인 선수들의 좀 스포너십을 막는 이런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배드민턴 협회장 이분 그때 올림픽에서 선수단이랑 같이 귀국 안 하고 먼저 귀국하시면서 보도자료 쓰려고 먼저 왔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있었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억대의 후원용품을 유용하거나 배임했을 횡령 의혹을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그러니까 우선 그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 안세영 선수가 사실은 그 금메달을 따고 오랜 그 피땀 어린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금메달을 땄을 때 얼마나 그 환희의 순간이겠습니까? 다만 며칠이라도 저희는 그 기쁨의 순간을 좀 만끽하고 그리고 나서 귀국해서 이 문제를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었어요. 안세영 선수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저희 민주당 문체위에서 안세영 선수도 직접 비공개로 그 면담을 하고 직접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안세영 선수가 했던 그 말이 어쨌든 유야무야되면서 안세영 선수가 뭐 자기만 쉽게 얘기해서 뭐 힘들었냐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묻혀버리고 희생되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가장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임했거든요. 국회에서도 이제 남아있는 절차가 앞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문체부가 조사를 하는 단계이고 9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워낙 국민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어제 중간 결과를 일단 브리핑을 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대체로 보면 제도 개선과 국가대표 관리, 그다음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집중 조사를 한 것이고요. 대체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세영 선수가 제기했던 문제들, 안세영 선수가 했던 말이 대체로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간 조사 결과 이제 드러난 이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제도 개선의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협회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페이백을 받고 네. 그 페이백 받은 것을 각 시도 협회에 나눠주면서 특정한 협회나 자기 편이 회장의 편에 서 있는 그런 협회장의 그런 관리에 있는 협회 이런 곳에 그냥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막 몰아주는 쉽게 해서 어떤 원칙과 배분 기준이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막 준. 쉽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후원 물품의 어떤 배임이나 그다음에 뭐 유용 의혹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은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문제여서 굉장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문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처리가 될 것으로까지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국회도 들여다보고 문체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문제에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체육계 전반에 걸쳐 있는 그 과거의 어떤 잘못된 관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뜯어고치고,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쏘아 올린 이 작은 공이 대한민국의 체육계, 배드민턴 말할 것도 체육계가 정말 대한민국의 국력에 맞는 그러한 선진 체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그 안세영 선수가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 있게 발언한 그것이 그 쏘아올린 작은 공이 우리 사회에 큰 빛을 발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문체위원으로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문제 박수현 의원께서 문체위에서 계속 주시해 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길 돌직구쇼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배드민턴 협회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 협회장, 후원사 셔틀콕 등 구매 계약을 맺고 후원사가 구입액의 30% 상당을 별도 물품으로 페이백을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품을 충남 배드민턴 협회, 김태규 협회장이 전 협회장으로 있었던 충남 배드민턴 협회에 가장 많은 물품을 배정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유용 배임 의혹입니다. 연간 후원금 20%, 선수단의 배분 조항을 임의로 삭제했다는 거예요. 선수들은 이 조항이 없어진 줄도 모르고 있다. 일부 임원, 후원사 유치 후에 성공 보수. 협회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후원금을 안 내고 협회 예산, 경비 등을 사용했다. 라는 내용들도 지금 문체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저는 뭐 이것이 지금 중간 발표인데요. 뭐 빙산의 일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어제 발표했던 주요 내용을 이제 보면 이제 협회장이 후원사의 후원 용품을 유용을 했다. 이건 배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후원사회 계약은 공개 입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의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고조금 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또 국가대표 선수단에 원래 20% 정도 후원금을 나눠주기로 했는데 또 이것은 현재 그 협회장이 배드민턴 협회장으로 취임을 한 것이 2021년인데 본인이 취임하고 석 달 만에 그냥 없어진 거예요. 본인 취임하고. 예. 그래서 그동안에 국가대표 선수들은 후원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거죠. 그래요? 네,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협회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를 했다. 이거는 내부 거래죠. 네, 그리고 또 협회 아까 이제 나온 그 성공보수를 챙겼다. 이거는 엄청난 이제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뭐 형법상의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네.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폭로한 것이 좀 알고 보니까 이게 뭐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파도 진짜 양파처럼 계속 나오는 이러한 그 배드민턴 협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체부에서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는 뭐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협회에도 뭐 이렇게 후원금을 제대로 선수들에게 주지 않는달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차제에 이제 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산하의 그 여러 단체에 좀 그런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감사를 좀 제대로 하고 저는 문체부가 그동안에 문체부는 이러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에 대한 감사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또 제대로 못한 것이 저는 문체부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국정감사 때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도 그 여야 의원들이 이러한 그 체육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모두 다 좀 속속들이 좀 네. 파헤쳐 주시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도 좀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의 말씀을 우리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과 정혁진 변호사께서 한 번만 양보를 해주시면 지금 전주 의원님 말씀에 뒤에 이어서 좀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사실 안세영 선수가 이 신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이 신발 문제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박소연 의원이 예. 배드민턴 선수 생활했었어요. 그런데 이 라켓이나 신발 이것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거든요. 신발도 제일 중요하죠. 발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세영 선수가 이 신발을 이제 후원 계약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배드민턴 협회에서. 그러면 로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 옷의 로고는 나이키를 하죠. 근데 신발은 아디다스를 신어요. 신발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설사 협회 차원에서 후원 계획에 돼 있다 하더라도 신발이나 라켓은 선수가 정말 원하는 걸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인류 세계 1위 선수가 이 신발이 안 맞는데 그래가지고 이 예. 물집이 생기고 상처가 나는데 아니 이런 안세영 선수 주장에 대해서 초기에 협회 쪽에서는 인터뷰하면서 네. 아니 뭐 안세영이 김연아나 박태환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선수의 요청에 대해서 묵살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종목이 44개인데 그중에 이렇게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을 선수들에게 예외 없이 후원 사건만 쓰도록 강요하는 이 종목이 거의 유일합니다. 한 종목이 더 있긴 한데 그건 제가 그 종목이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비국가대표가 국제대회에 나갈 때 소위 오픈대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나갈 때 자격 조건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국가대표로 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거기에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남성은 28세, 여성은 27세.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 예를 들면 국가대표 5년 이상 한 거는 맞죠. 근데 국가대표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가대표팀을 탈퇴해서 내가 국제대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 세계 랭킹 관리 점수가 되니까요. 네. 하는데 안세영 선수는 지금 겨우 22살이에요. 이 선수가 27세가 되려면 5년이 있어야 돼요. 5년 동안 출전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어떤 앞에 말씀드린 후원사의 물품을 강제로 쓰도록 강요받는 이런 제도나 이런 어떤 비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 출전하는 데 제한 어떤 규정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우리 배드민턴 협회 거의 이 종목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이런 현실들은 차라리 그 안세영 선수가 이번에 그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정말 아픈 기회지만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회 쪽에서는 안세영의 주장이 유별난 거다라는 식의 반박도 있었습니다만 문체부의 중간 조사 결과 안세영 선수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오히려 협회 쪽에 뭐 후원 물품 유용 의혹 등이 발견됐다라는 내용을 오늘 보도해드리게 됐습니다. 문화체육 국회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 박소연 의원도 계시고 돌직구 출신 또 우리 박정호 의원이 여당 간사로 계시고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계신 만큼 이 문제 아무로 향후 국감에서도 좀 따져서 다른 협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